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주최하는 제21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유튜브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첫 송출로 인하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은도서관 어디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시대 이후 작은도서관 현장의 어려움과 새로운 시도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달라질 작은도서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포럼 자료는 방송이 끝난 후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정책위원장 박민주입니다. 오늘 포럼 진행 순서는 기조 강연 및 발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시청자분께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이사장님 되시는 배경숙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경숙입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 전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요즘 참 안녕이라는 말이 뭔지 잘 지내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동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인들은 처음부터 없던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고 또 의미 있는 일들로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낸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어렵지만 충분히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대처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젠 대규모보다는 적게 작은 규모의 일들이 답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산업화됐던 시대에 생태학적이었던 우리 작은 도서관의 모습을 잘 찾고 유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지난 5개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우리들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작은 도서관 활동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협회가 항상 응원하며 옆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책가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백원근 소장님께서는 연구 환경이 척박한 책 생태계를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의 활동을 왕성히 추진하고 계시고요. 책 생태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작은 도서관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백원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 포스트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요즘에 많은 그 의학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 이야기하기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세미나, 많은 그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그 이슈 토론회를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우리 일상 영역 혹은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달라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의 어떤 가속도화에 따라서 사실은 언젠가 닥쳐올 미래가 이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에 따른 어떤 요인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들하고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책과 관련된 환경들도 보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전자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책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야구로 치자면은 1번 타자가 잘 살아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타자로 나오시는 발표자께서 말로 홈런을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의 그 감염 수가 어제부로 1,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 가닥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를 해서 지금은 이제 13,000명대에서 매일 60명 내외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생활 그리고 일상의 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백신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제 그 치료제죠. 미국에서 개발된 이 치료제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중증 환자한테만 투약이 돼서 한 6번 정도 복용을 하는데 한 300만 원 이상 상당히 고가의 그런 그 약품입니다.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백신이 개발되고 했을 때 비로소 상당히 그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사회 환경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바이러스 출현 중에서 새롭게 발현된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도 이 종류가 6종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변이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원인들이 치유가 되기 전에는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잠복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 함께 안타깝지만 이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상이 재설계되고 사회 각 분야의 활동들이 구조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런 도서관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자기 항상성이라고 할까요? 일상과 그 다음에 어떤 평상심을 유지를 해가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시적인 생존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당히 슬픈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제 그 언택트라고 하죠. 그 비대면 상황이 도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학교도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등교하는, 그리고 대학생들은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 교육이 아주 일상화됐죠.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다수가 이제 그 밀집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의무 교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이 도래를 했고, 그리고 웬만한 회의는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웨비나라고 그러죠. 웹을 통해 세미나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풍경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출퇴근 시간들도 많이 이제 좀 가변적으로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웬만한 것도 뭔가를 기존부터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이제 배달 문화도 완전히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여행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변화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제일 큰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육체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 상황은 굉장히 보편적인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균등하게 약자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책이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는 좀 비대면 매체에 가깝죠.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책이라는 것을 요즘에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종이책, 물성이 있는 이 종이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은 책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는 비대면적인 그런 매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책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많은 대면 활동들이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점이라든가 혹은 학교라든가 도서관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던 저자와의 대화라든가 북토크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던 그 도서전 행사들 그것도 이제 시가 다 말랐습니다. 등등 이외에도 이제 어떤 책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었던 동아리 활동이며 크고 작은 그런 모임, 강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책 자체는 비대면 매체라고 하지만은 그걸 둘러싼 환경이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역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도서관은 휴관을 하거나 휴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예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영세 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어떤 시내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음식업종들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 봤을 때는 이 책 생태계라고 하는 이제 책의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혹은 독자 이르기까지 책 생태계와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상황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소득이 줄고 살기 어려졌다라고 이제 응답한 한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더 살기 어려졌다, 소득이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 혹은 자영업자에 속하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문화 분야에서의 피해는 어떤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수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 동향조사라고 하는 것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난 1분기, 지난 1, 2, 3월 달까지도 그런 이 업계, 업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황이다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인데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7.1%였었는데 지금은 49.2%로 상당히 좀 하락했다. 상당히 어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산업에 뭔가를 이 소비를 지출하는 일반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 1분기,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00.7%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87.3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 전체 분야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출판 산업만 놓고 보자면은 26.8%가 전년 대비 올 1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는 포함된 어떤 출판 산업 범주에는 일반 진짜 이 출판 매출뿐만이 아니라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활동 중에 하나가 게임 같은 거잖아요. 동물의 숲도 많이 하고 뭐 그런데 이를테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 12.6% 성장하는, 그래서 이런 업종 간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은 도서 구입비가 2.9% 지난 1분기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를 할 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 현상이라든가 어떤 수치의 변화 이런 것이 꼭 코로나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지난 2003년 이후에 통계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서 구입비 지출이 가계에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면에 증가한 것이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생활하는 것, 이것은 이제 3.1% 정도가 어떤 소비 지출에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책 생태계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 활동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대폭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이렇게 영세 중소출판사들이 많고, 그리고 신간을 내므로써 그 사업이 영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간 내는 것은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대신에 한 종당 발행하는 그런 책의 발행 종수는 과거에는 3,000부 정도 한 번 찍으면 초판을 그 정도 냈었던 것이 지금은 1,500부, 1,300부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학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들은 200부 찍는 책들도 없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책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출판 활동 자체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은 사회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획 출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제목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채용해서 쓴 책들만 하더라도 거의 150조 가까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월, 3월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기획물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작은 도서관 활동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르는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 출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외 도서전들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대신 이제 개최가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를테면은 볼로냐 도서전이다. 그러면 이제 3일, 4일 이렇게 며칠짜리거든요. 국제도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몇 달간 상당히 길게 잡고 충분하게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이제 책 축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이 환경 변화에 따르는 그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계는 이제 이런 일반 종이책이라든가 전자책 이런 것들을
지원이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점 분야를 보면은 오프라인 서점은 대형 소형 할 거 없이 어떤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서점 가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반면에 그 수요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서 인터넷 서점들은 역대급의 그런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 원래는 이것도 이제 뜨는 분야고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상을 맞아서 더더욱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인터파크 소민서적이라고 하는 도매상이 구도를 냈는데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책 어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모기업인 인터파크가 이제 여행 티켓 판매가 이제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7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대폭 줄었어요. 공연을 못하고 또 해외여행 이런 것들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회사의 어떤 책임을 방기를 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끄러운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런 자료를 서비스하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색하는 그리고 이제 무인 도서관이죠. 스마트 도서관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책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북들이 도서관 대출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패스트를 비롯해서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책들을 하고 해서 실적으로 보자면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 팔리는 책이 어떤 거 있을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제 색칠책이라거나 혹은 이제 실내 운동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구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전자책 오디오 이용이 증가하고 하는 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국민 도서, 그 다음에 전자책을 일부 지원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사실은 책 판매 소득보다 강연 소득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연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저자들이 이런 강연 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입들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발행인데요. 신간이 발행되는 게 통념상으로 보자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5월달까지 숫자를 보면은 한 2.7% 정도 발행 종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신간을 새로 발행을 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금을 순환시킬 수가 있고 한 게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코로나와 연관된 책들이 많이 이제 팔리고 있고 팔리는 책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눈이 가는 건 뭐냐면은 이런 기물들 말고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재테크 분야 책들이죠. 이게 전례 없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목돈이 있으면 이걸로 식당을 해볼까, 주식집 해볼까, 뭘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뭔가를 시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돈도 아니고 이 돈을 주식을 하든가 뭔가에서 뚫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동학 개미 분간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 투자 등등 그 다음에 요즘에 부동산 이렇게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런 재테크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 판매 부분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 침체하고 인터넷 서점 이용률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보문고의 데이터입니다. 교보문고는 거의 그 대표적인 서점이면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살피기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그 매장 매출보다는 온라인 매출 중에서도 PC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하는 어떤 주문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5월 달까지 추계된 결과를 보면은 속도가 확실하게 더 높아져서 온라인 매출이 지금 이제 매장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서 그런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은 이렇게 성장을 한 반면에 23%,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장이죠. 그 매장 매출은 이제 마이너스 7.4% 줄어들어서 이걸 퉁치니까 8%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보이기 때문에 나온 수치이고 개별 오프라인 서점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그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 매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매장에서 책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독자들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신규로 신규 독자로서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이제 학교가 이제 그 등교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 초등학 학습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그 과제 도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뭐 지역에 있는 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빌려서 보던 수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수 도서관이 이제 그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 과제 도서를 사는 데는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 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자면 이쪽 분야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대학 교재라든가 학술서라든가 이런 쪽은 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출판사들 간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출판 분야별로도 보면은 그런 분야별 양극화도 굉장히 심한 형편입니다. 재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제경영서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여행서는 실제 여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취업수험서, 취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로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이,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된 책들도 많이 팔리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된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어렵지만 서점들, 작은 서점들 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버티고 잘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울 연남동에 있는 서점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2015년도에 설립됐고요. 여기서는 이런 그 비밀책이라고 해서 봉투 안에다가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독자들에게 매달 책 한 권씩을 대금을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매달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책이라고 해서 하는 걸 판매를 하는데 같은 날 태어난 작가라든가 혹은 이제 같은 날 태어난 인물에 관련된 책하고 굿즈를 선물하는 뭐 그런 식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독서실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함께 모여 읽기, 그리고 글쓰기 클럽은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글쓰기 클럽을 이렇게, 이거는 코로나 상황 관계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합니다. 소형 서점에서 이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은 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세상거래하기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해당 서점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라 그러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쉽게 이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서점 운영하시는 분이 어디에다 쓴 걸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인터넷 판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점 운영자가 원래 라디오 작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서점 라디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도서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주 폭넓게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오셨던, 읽어왔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해가지고 마음치유 책방 이렇게 해서 읽으면은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책들을 또 소개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서점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은 이제 그 장기간에 걸친 휴강 속에서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가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 예약 주문을 해놓고 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배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마트 도서관이죠.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또 이제 설치하는 것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독서 모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마포중앙도서관 모습인데요. 슬기로운 사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사서들이 이렇게 책 소개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제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책 소개하고 이걸 없던 과제들이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조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서의 이제 그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유튜브 잘하기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뭔가 다재다능한 인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이제 그 취소가 되거나 혹은 이제 좀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북스타트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택배를 통해서 이제 책부러미를 배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 추진 주체들, 그러니까 도서관, 여기는 아산 시립도서관에서 온라인 책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서관별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반 그 국민들의 여가 활동에서 독서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봤더니, 주로 여가 시간에 하는 것에 그 관련된 그 소비 지출을 보면은 이런 부루마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직접 그리는 명화 그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젠가 이런 놀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영상물 시청,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게 47% 정도가 되는 반면에 책을 읽어요 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7% 정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다른 유사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로 보자면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 피곤한 상황을 잊기 위해서 사실은 영상물 시청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는 그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여가 생활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의 어떤 그 미디어 이용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자기 영상물을 많이 보게 되거나 갑자기 독서를 많이 하게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자책 오디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전자책 구독 서비스죠. 월정액으로 해서 10,000원 미만의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회원 숫자가 회사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서도 지난 3월 달에 이용자 수가 28%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림은 베르네르입니다. 7월 11일 날 파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CGV 전국 그 극장 체인이죠. 거기 여러 군데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이 밀리의 서재가 주관이 돼가지고서 CGV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도 이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행본 전자책을 많이 판매한 리디북스라든가 교보문고, 네이버 뭐 이런 곳들에서의 전자책 내지 오디오북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출판계에서는 전자책을 교과서라든가 학습참고서, 그 다음에 일부 출판사들 단행본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출판사들도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그러니까 학습권이라고 그러죠.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상당히 많은 전자책 그 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제 일반 단행본에 대한 어떤 무상 이용권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런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라든가 출판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책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거리두기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전자책, 그 다음에 종이책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배포를 했는데요.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전자책하고 종이책. 전자책이요? 아닙니다. 종이책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자책은 하다 해가지고 다 아마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공짜인데도. 근데 종이책은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오디오북 이용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아포중앙도서관 사례를 보니까 2월 달에 5,800여 권, 그 다음에 3월 달에 9,500권 등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 전자책 배출 건수가 늘어났어요. 62%에 달하고, 성북구립도서관은 130%, 경기사이버도서관, 규모가 크죠. 지난 3월에서 5월 달까지의 전자책 이용률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2.5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에서 직접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3월 달에 75%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책들이 많이 나가는가를 봤더니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설민석 씨가 그 진행을 했었던 TVN의 그 독서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됐고, 여기서 소개된 책들이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종이책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들이 또 전자책에서도 역시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이 웹소설, 웹툰 형태로 원래부터 디지털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 종이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종이책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이 전자책이나 아니면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성우라든가 배우가 누구냐,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되게 또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 이용 건수도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 그래서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한반도서관에서는 또 이제 그 1, 2월 달 대비해서 3, 4월 달에 대출사 숫자가 58%, 그 다음에 대출 건수는 65% 증가하고, 강남에 있는 노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서관 이용 회원이 3,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전자책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은 사실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체부에서 함께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캠페인을 했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서점에서 책을 한 권씩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초중고생들한테 그 쿠폰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는 도서관 장서를 지금 이제 10% 할인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 정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에서 조치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계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서 102개 출판사에서 14,000권 정도 책을 모아가지고 경증 확진자들이죠. 생활치료센터에다 책을 기증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서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미국 서점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지역 서점을 구하라 캠페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없으면은 그것을 책을 선물할 수 있는 쿠폰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선구매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점 지원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산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쿠폰을 미리 이제 구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서점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5분 남았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드릴 말씀은, 아까 이제 자꾸 제가 전자책 오디오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자책 세상이 될 거냐. 이 얘기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전환기에 이제 페이퍼리스 사회가 온다. 빌 게이츠 같은 분도 그랬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출판계 서적계가 뒤집어졌었습니다. 네. 도서관계는 약간 뒤집어졌었고, 그랬을 때 이 종이책 기반으로 한, 물리적 종이책을 기반으로 한 이쪽 생태계들의 그 변화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직 그것을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책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72% 정도가 되는데, 종이책이 65%. 2011년도에 그것이 이제 71%였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견고하게 종이책 중심의 그런 어떤 그 독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자책이 25%,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북이 20% 정도. 그래서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뭔가 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다른 매체도 이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만 읽는 사람 숫자는 어느 나라나 굉장히 극소수. 이런 그 종이책 분야가 전체적으로 출판 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증가했다 뿐이지, 이런 구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서율인데요. 작년에 조사를 했던 거를 보면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서 최근에 종이책 독서율의 하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71.4%였던 게 작년에 52.2%. 네,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가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뭔가 책으로부터 시간과 관심을 뺏어가는 매체들이 자꾸 엄청난 매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책에 관심을 쏟을 만큼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결여가 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이라는 것은 역시 그래도 책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안정된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만큼 상당히 좀 사회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종이책 중심으로 해서 매체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습관적 이용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매체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습관적 이용자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혹은 이제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웹툰, 그죠? 웹툰에 대한 습관적 이용자 비율이 종이책, 전자책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상황들의 그 변화라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틈나면은 읽고 싶은 매체의 우선순위에서 종이책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다 뭔가 앱을
고통 사람의 경우에도 수십 개의 앱을 깔아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이용한 것들이 채팅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 비중이 71% 가장 높고요. 그죠? 우리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전자책, 독서, 웹툰 관련된 2몇 %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어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사실은 독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자책 가지고서 절대로 강화가 될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좀 종이책 중심으로 가야지만 그런 습관이 오프라인에서 가졌던 습관이 온라인으로 또 가고 사이버로도 가는 것이지 없었던 습관이 새롭게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종이책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줄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그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그 작은 도서관 관계자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자료에다가 조금 이렇게 언급을 좀 해놨고요. 이번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사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어떤 작은 도서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은 온라인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촉진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구축하는 것, 이것이 전에는 없었던 과제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요구받는 상황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 SNS 활용 극대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특성화 자료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든가 전자자료를 서비스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리고 이제 그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좀 이렇게 개별 작은 도서관 단위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합해서 협업적으로 그런 어떤 온라인 원격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그 모색들이 활발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받은 대출 도서를 좀 다채널로 전달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휴관을 했다가 문을 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이용자 예약 그 대출 반납 서비스, 워크스루 혹은 이제 북드라이브스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 근처에 있는 편의점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유료, 무료 배송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꼭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개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림은 이제 책 소독기인데요.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제일 싼 게 5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도서관에서 책 소독기 지금은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는 작은 도서관들에서도 안심도서관 서비스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역에 강한 그런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좀 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좀 협회에서 공인을 하고 안심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곳들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작은 도서관의 만족도,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주기적인 실내 방역 소독, 그 다음에 이런 그 책 골무, 책을 빌려줄 때 도서관 이니셜을 좀 새겨가지고 침지하면서 이렇게 읽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 같은 것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작은 모임들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무작정 그 휴관을 하고 책 대출만 한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지속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때 이 작은 도서관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역 대책을 제대로 하고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수 인원이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실내 텐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몇 개 정도는 이제 설 수가 있겠죠. 공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공간을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예약제로 해서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작은 도서관이 가져왔었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이 책을 제출하고 또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다면 뭔가 이제는 좀 특화된 책과 경험을 공유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점 기반뿐만이 아니라 관심과 취향을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로서의 역할, 여기에 대한 모습이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고민들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같은 건데요.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고, 그런데 이것이 곧 어떤 원래 있었던 콘택트죠. 콘택트 렌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대면 시대가 어떤 와해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소통의 깊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딥텍트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도서관들이 좀 한 걸음씩 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잘 살아남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백운근 소장님의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